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테슬라 주가가 하루에 12% 폭락한 이유가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주식이 많이 내리는데 뭐 다우존스,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다 많이 내렸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어요. 하루에 이제 12% 폭락이니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장대 연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마 테슬라 주가 추가 하락에 배팅 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회복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고, 여하튼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공포에 지금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유 관일연구소는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죠.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것은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역할을 하지 기술적 지표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 아니에요. 주가 결정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 에너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총통화죠. 총통화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유동성 장세라는 표현도 쓰지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이라 할까요? 주식시장에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또 뭐 정권 전문가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화폐하고 그 환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놓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가 결정 원리인 영업 실적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에 결국 영향을 주거든요.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1월부터 그 매도 내지는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때부터 뭐 15%, 1월 초에 15%에서 20% 하락한다는 얘기를 한 것도 영업 실적에 대한 회의감이죠. 그리고 그 총통화는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 풀린 돈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고객의 애탁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영업 실적을 강조했는데 결국 이게 주가 결정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정시 내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얘기인데, 대차 대조표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산 시장을 매개 변수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다 연결돼가 있는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뭐 투자은행들이 주식 비중이 대단히 높고 상장 기업들도 주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그 매개 변수가 돼 가지고 그 상장기업 대차 대조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영업 실적이 뭐 전반적으로 나빠지면 그 대부분 기업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화폐와 그 다음에 영업 실적과 그 다음에 회계학인데, 회계학에서 그 대차 대조표의 상호 작용 관계죠. 그만큼 이게 이 주식 하기가 화폐를 모르면 어렵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 즉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거는 접근할 성질의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한 이해. 외환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단일 시장으로. 미국 시장보다 크고, 미국 주식 시장, 채권 시장보다 합한 것보다 외환 시장이 클 거예요. 우리나라도 주식 채권 시장 합한 것보다 외환 시장이 큰데, 미국은 더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끝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보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4월 초 3월 말부터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거죠. 늘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통화가 2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10조 달러 이상이 미국 밖에 유통되거든요. 그럼 10조 달러 정도가 미국 주식 시장도 지탱해야 되고 채권 시장도 지탱해야 되고 원자재 시장도 지탱해야 되는 거, 부동산 시장도 지탱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 돈이 돌아가는 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중에서도 거품이 발생한 주식 있잖아요. 테슬라 예가 아니에요.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은 기록했지만은 지난 분기에, 그렇지만은 1분기죠.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했지만 그 영업 실적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그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빠지고 나스닥 지수 선물이 오히려 인버스 투자죠. 선물 매도가 유리하고 그런 환경으로 바뀐 거죠. 영업 실적이 나빠지면 어떤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정신에서 현저하게 둔화되고 또 돈이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들어와서 하나의 큰 흐름은 외환시장으로 돈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매수하고 유로화 매도하고 엔화 매도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쪽 시장이. 그러지 않아도 총 통화는 미국은 2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10조 달러는 미국 밖에서 유통되고 남아있는 10조 달러가 외환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혹자는 테슬라 영업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국 평균 주가 수익률과 비교하면 테슬라 주식은 아직도 거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경영자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테슬라 공매도를 한 이유지요. 그래 어저께 제가 이 테슬라 주식을 빌 게이츠는 왜 공매도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고자 하는 시점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12% 폭락했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경영자잖아요. 또 미국 최고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영이 뭔지 잘 아는 거죠. 영업 실적이 어떤 때 나빠지고 좋아지고 어떤 환경에서 향후 나빠질 것인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공매도 주식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폰유 환율 연구소는. 그리고 M2가 뭔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화폐와 영업 실적과 대차 대조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빌 게이츠가 전염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2020년 초에 이 전염병을 가장 먼저 경고한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그러니까 도시를 봉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과 테슬라 자동차 판매 시장이죠. 세계 최대의 전기차 판매 시장인데 이 관계를 읽어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또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가 뭔지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공매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주가가 최소한도로 850달러는 붕괴될 거로 봤는데 어제 하루에 뭐 870달러까지 내려온 거죠. 1000달러 근처에서 하루에 12% 빠졌으니까요. 12%면 1000달러면 120이잖아요. 바로 880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대 연봉을 마련했으니까 뭐 800달러 초반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죠. 기술적으로. 워낙 이제 기술적 지표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도 많고 미국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요. 주가 결정 원리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에 대한 이해는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도 굉장히 부족해요. 포유 환율 영원성과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 이권이 외환이니까 외환에 대한 전문가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IB들, 외국계 IB들이 뭐 한국 환율 전망 가끔 하는데 여러분 느껴서 잘 안 맞아요. 그분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제 미국도 환율에 대한 그 이해가 그 뭐 충분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도 주가 결정 원리보다는 기술적 지표에 기초해 갖고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영업 실적과 화폐와 대차 대조표의 관계, 그 기업 간에 연결된 연결고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4월 초에 그 인버스 투자 안내를 하면서 그 나스닥 지수 인버스가 그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지금 트위터를 또 인수를 했어요. 테슬라가. 근데 이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성량, 그러니까 테슬라 그 대주주지요. 머스크의 성량도 트위터하고는 안 맞다. 여성 그 이용자들이 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이제 테슬라가 인수하면 여성 고객이 트위터를 외면할 것이다. 탈퇴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탈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호재이기보다는 악재 성격이 강하고 그럼 자금 조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일부에서는 뭐 테슬라 보유 주식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매도하거나 도지코인을 매도해가 인수하겠죠. 그런 거 모두 다가 악재죠. 그래서 하루에 12% 폭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4월 초 내지는 3월 말인데 미국 증시도 체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그거는 앞에서 이제 화폐 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죠. 화폐 유통 속도 둔화되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 나빠지면 현저하게 이제 그 증시 내에서 이제 돈이 돌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증시 에너지 고갈이죠. 체력학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 S&P, 나스닥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차 판매 가격 인상인데 이 처음에는 이미 계약해나거나 또 일부 부자들은 전기차 판매 가격을 인상해도 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는 쉽게 하면 잠재적인 전기차 수요자한테는 가격 인상은 뭐 악재 성격이 강하지 호재는 아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인상을 안 하면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분을 회사가 이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 실적이 나빠지죠. 포용연구소 가장 중시하는 영업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죠. 가격을 올리도 장기적인 잠재 수요가 줄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그렇지 않아도 전략 경쟁자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밭대 소재 가격 상승이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향후 10년 내지 15년 사이에 지금보다 35배 정도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국 금속거래소 분석인데 배터리 소재 가격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떠안아야 되는데, 전기차 회사가 떠안으면 영업 실적이 나빠지고, 또 고객이 떠안으면 그 시장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이 모두를 빌 게이츠는 다 파악하고 있었지 않냐. 그래서 무려 5억 달러라는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억 원이 넘죠. 5억 달러라는 돈을 그 테슬라 공매도에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